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얘기하기가 그런데 잡은 고기에도 밥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저는 상업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인테리어에도 단골 고객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찾아갔다가 입맛에 맞는 곳이 나타나면 그 식당을 다시 찾게 되겠죠. 보험 가입을 할 때도 해당 영업사원을 두고 계속 보험을 가입하게 되기도 하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친해진 영업사원이 있다면 그 영업사원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겠죠. 그리고 친해진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보험 영업사원을 소개하시기도 하잖아요. 물론 보험이나 자동차 영업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에도 분명히 단골 고객은 있어요. 우선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도 이 기업이 거래처가 된다면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프랜차이즈 공사를 진행할 때도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골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이 영역은 B2B 거래니까 논외로 하고, 저는 개인 간 거래에도 단골 고객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저하고 7번째 공사를 하고 계시는 고객이 계세요. 이번 다음 달 정도에 다시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기는 한데, 이런 고객분들은 포인트라도 주고 싶은 최우수 단골 고객인 거죠. 인테리어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한 번 공사를 하시고 2번 정도까지 공사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도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나 멤버십 제도를 쓰는 걸 보면 이 단골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상담 자리에 나가보면 고객께서 인테리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두 번씩은 인테리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번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를 할 때 불편했던 점이나 또 스트레스 받았던 점, 그리고 너무 화가 났었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소연들을 하세요. 그러면 고객께서 지난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일부 더 좋은 업체를 찾기 위한 고객이 아니라면 왜 기존에 작업했던 업체한테 만족을 했으면 다시 찾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어딘가에서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어딘가에서 험담을 받는 그런 업체로 남지 않았는지 늘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고객이 공사 도중에 받는 스트레스는 처음에 계약 수주하러 왔을 때 업체가 이야기했던 것과 달라지는 점, 공사 중간중간 공사비가 높아진다거나 또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결과물이 달라질 때, 기타 등등 원인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고객한테 불편을 주기도 했었을 거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어요. 한 번 공사를 해서 인생을 바꿀 만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에 작업하고 있는 공사가 이거 한 건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고객과 마찰이 있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되고, 고객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도 해소를 시켜 드려야 돼요. 사실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객이 얄미워질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밤잠을 설쳤던 경우도 있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깨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 고객분들은 아이들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고객분들께서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아이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려다 보면 이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고객은 아이들처럼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처럼 최소한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아이들처럼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 잡은 고기에도 이거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잡은 고기에도 밥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잡은 고기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새끼도 낳고 결국은 더 큰 어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건 더 큰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조금만 시선을 멀리 두신다면 한 사람의 고객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사 한 건이 한 건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잡은 고기에게도 정성스럽게 밥을 주고 잘 가꾸고 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른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 번 내 고객이었던 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고객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꼭 그 연결고리를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단골 고객을 만든다라는 게 여타 다른 업종에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특히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 단골 고객이라는 게 얼핏 보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이 재구매 기간이 길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긴 재구매 기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8,000원, 9,000원짜리 갈비탕집 아니면 뭐 밥을 사 먹는 그런 식당의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인테리어에도 단골 고객은 있어요. 가장 주기가 빠른 고객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일 거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단골 고객도 있을 거고, 또 이분들이 소개하는 고객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여러 부류의 고객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영업의 고객이 되는 거겠죠. 인테리어 영업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아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객이 모여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 나중에 그 시장은 스스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게 인테리어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